샹그릴라에 도착했습니다. 지금 시간이 4시 20분이고요. 샹그릴라 고성 두커종 고성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해발 고도가 3,150m 정도 돼요. 저녁을 먹으러 좀 나왔습니다. 지금 가는 곳은 마운이요, 그러니까 야크 소고기죠. 그걸로 만든 샤브샤브인데 약간 우리나라 묵국 같은 국물이 맛이 나서 이번에도 한번 그 집을 가보려고요. 아 진짜 하늘이 파랗다. 해발 고도가 3,300m라서 그런지 어딜 가도 하늘이 되게 파랗고 예쁜 것 같습니다. 중국에서 이제 이런 식기 그릇을 받으면 뜨거운 물로 이렇게 한번 소독해서 먹는 게 중국 사람들 습관입니다. 탕이 나왔습니다. 국물 맛이 이상해서 봤더니 탕이 물을 안 넣어가지고 지금은 약간 숯국이라기보다는 곰탕의 느낌입니다. 진짜 배부르게 먹었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한 2만원 좀 넘는 가격에 고기랑 야채랑 이렇게 해서 먹을 수 있으니까 네, 밥 먹고 고성 안으로 다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커종 고성은 돌로 만들어진 성이라는 티베트에서 따온 말인데 이전에 차마고도의 핵심 요충지 중 하나였습니다. 도시 전체가 만다라 구조에 따라서 이제 설계가 되어 있고 가운데 보면 마니차 수동으로 돌릴 수 있는 세계에서 가장 큰 마니차가 여기 샹그릴라에 있다고 해요. 근데 아쉽게도 2014년에 목조 건물이라 화재가 발생하기 쉽기도 하고 관리도 잘 안 되고 해서 불이 나서 이 고성의 80% 정도가 화재로 소실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6년 동안 거의 10억 위안에 가까운 돈, 10억 위안이면 2천억 정도 되거든요. 2천억 정도 되는 돈을 들여서 복원을 했지만 그 당시에 있던 많은 공예품이나 전통 그런 문화를 간직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사라지고 복원이 불가능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약간 아쉬운 것 같아요. 여기가 동문에서 들어서서 보이는 광장이고 입구에서부터 이렇게 불교용품 파는 것들이 보이고 있고 그 저 앞에 고성에 있는 성이 있고 그 앞에 큰 동그란 기둥 같은 게 마니차예요. 수동으로 돌릴 수 있는 세계에서 가장 큰 마니차라고 합니다. QR코드 스캔해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저기 예약 버튼을 누르고 오늘 5월 5일 지금 시간이 8시 35분이니까 8시부터 9시 수싱러는 你好，这个是这个不要等在那里，过来这边。是这个哦。提前扫码预约。 네, 이렇게 해서 예약 번호가 생겼습니다. 여기 화면이 있고 여기다가 네, 방금 이렇게 QR코드를 갖다 대니까 열렸어요. 네, 불교는 왼쪽으로 도는 거기 때문에 왼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해발 3,150m 계단을 오르는 거기 때문에 조금만 올라도 숨이 좀 차요. 오늘 여기 사진을 못 찍는다고 돼 있어서 향에 불을 붙이고 나왔습니다. 샹그릴라 시내가 보여서 저 앞에 광장이 있고 이 고성으로 향하는 길이 있습니다. 수동으로 돌릴 수 있는 가장 큰 마니차라고 합니다. 뒤에 마니차를 배경으로 엄청 커요. 너무 많다. 내려가기도 좀 지금 어려운 상황인데 아래서 사람들이 마니차를 돌리고 있어요.
불교는 왼쪽으로 돌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왼쪽 방향으로 많이 잘 돌리고 있습니다. 네, 저도 왔으니까 가서 한번 돌려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사람이 너무 많아서 중간에 낄 데가 없어요. 저도 지금 팔을 하나 얹고 돌리고 있어요. 지금 마니차가 큰 마니차가 돌아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샹글리라는 이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다시 해보면, 사실 이곳은 쭝디엔이라는 곳인데 2001년에 중국 정부가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샹글리라라는 이름으로 바꿨습니다. 그럼 이제 샹글리라는 이름으로 바꾼다고 해서 이게 관광이 활성화가 되느냐? 바꾼 이유가 잃어버린 지평선이라는 소설을 보면 거기 약간 유토피아, 이상향의 느낌으로 샹그리라라는 이름을 사용을 하는데, 이제 그 도시가 어딘지 사람들이 소설을 보고 막 다 추측을 할 텐데 중국 정부가 중디엔이 그 샹그릴라라고 정해버린 거죠. 사실 근데 여러 도시들이 본인들이 샹그릴라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유력한 두 도시가, 네, 첫 번째는 티벳. 티벳 같은 경우는 오히려 문화적으로 소설에 나온 그 이상향 샹그릴라와 문화적으로 조금 더 가깝고요. 그 또 하나가 네팔의 무스탕이라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이 소설에서 언급한 그 배경, 소설에서 말한 샹그릴라라고 하는 곳의 배경과 매우 유사하다고 해요. 그래서 이 두 곳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가장 유력한 샹그릴라의 후보지 중 하나인데, 2001년에 중국이 중디에는 샹그릴라라고 주장을 하면서 일단 중국에서는, 최소한 중국 내에서는 샹그릴라라고 하면 이 중디엔 지역을 가리키게 됐습니다. 그 소설을 한번 읽어보면서 거기서 나오는 가상의 이상향이 어떤 곳인지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샹그릴라 고성에서 이런 길이 예쁘기도 한데 이 길 옆에 보면은 조그맣게 샛길이 나 있거든요. 이 길이 조금 더 예쁜 것 같습니다. 사람이 많이 없어요. 상점도 많이 없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덜 찾는 것 같습니다. 불교용품 파는 곳인 것 같은데, 저거 옛날에 제 중국 친구가 선물해 줬었던 거랑 비슷한 거다. 이게 뭐 하는 건지 모르겠다. 헤이 라오빠, 这是什么呀？包上平安的，包上平安的，包上平安好运的。 평안과 운이 좋기를 비는 그런 것이라고 합니다. 집에 저기 하나 있거든요. 친구가 선물로 줬는데 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이제 알았습니다. 여기 탕카 하는 거, 탕카. 여기 옛날에 티벳 갔을 때 탕카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그게 이제 라마들이 했던 거거든요. 这是1000多，这种3900， 3900这有什么区别可以知道吗？这是人物嘛，人物比较难画啊，一点柔呢比较难画一点啊，4000多， 4000多，对，这种便宜一点，这种相对便宜一点，这种398， 398对，啊，很这是纯金箔，金箔，这里有24K金箔，18K金，有2种金， 24K 18K， 这是小豆，那这个是多少？3300，哎，小豆更难做是吗？对，这是我们的颜料，哦。 color。 탕카띠엔을 처음 봐서 한번 들어가서 물어봤습니다. 근데 이제 가격이 뭐 몇백 원짜리도 있는데 3,000원, 4,000원 이렇게 된 게 있어서 사람이 있으면 그림 그리기 어려우니까 비싸고 사람이 없으면 좀 싸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바로 앞에 또 하나 있는데 이 만다라를 그려놓은 게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좀 화려하다. 우와, 저 이쁘다. 우와, 이거 예쁘다. 와, 이거 되게 이쁜 것 같아요. 저 집에 하나 해두고 싶은데 좀 예뻐 보이는 거는 3, 4천 원 하니까 7, 80만 원 하네요. 이렇게 노래를 부르면서 라이브, 술을 마실 수 있게 라이브 카페가 돼 있는데 일부러 창가 쪽에 자리를 해놔서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해놨어요. 그래서 노래 듣고 올 수 있도록 저렇게 해놓은 것 같습니다. 가족 문화 예술관이라고 돼 있어요.
가죽으로 한 문화예술관인데 남자 신발, 이제 공구 가방, 티베식 가방. 안녕. 네, 가죽으로 한 공예를 한 예술관인데 가보니까 이제 가죽으로 만드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선을 긋고 그 선을 그어서 틀을 맞춘 다음에 뒷면 앞면에서 두드려 가지고 입체감을 만들고 그리고 나서 색칠을 하게 되는 이 세 단계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 단계로 이루어져 있는데 마지막에 색칠은 이제 아마 티베트 고유의 그런 색감 원료를 써서 제가 봤던 게 10년 전에 색칠한 건데 수정하지 않아도 똑같이 색깔이 변하지 않았다. 저걸 화면으로 찍으면 좋은데 저 안에는 촬영이 금지되어 있어서. 오, 여기 종이다. 喜欢挑一个，这都是我们自己手工做的。小的这个平安铃，平安，这是平安铃。这个是大的这些都是隔山铃。隔山铃是什么意思？就隔着一座大山都能听得到那个声音。就是声音很很远很远很对，远传得很远，声音比较。这个就是颂钵疗愈。我可以试一下吗？可以。对，这个手你要放平，对，这样放平。这个手要用一点点力来转，要贴紧，慢慢的转。这个手要用一点点力来贴。来，我给你演示一下，你看像这样的。用力的。对，要用一点点力的。声音出来以后，你要慢一点，你看像这样的，慢慢的来转以后，它就没有那个刮蹭的声音，就是这个波的声音。我拿了，我这拿没有。好生气。一样的，这个是机器做的。这是机器做的。对，它就没有那个手工的那个回音好。手工的要更好。声音好听。谢谢。방금 이 종을 만드는 곳에 갔다 왔는데 이 소리가 진짜 제일 예쁜 것 같아요. 이게 돌리니까 천천히 이렇게 소리가 울리는 소리가 나면서 신기했습니다. 리장 구성보다 볼 게 좀 더 많은 것 같은데 좀 다양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여기는 먹을 것도 많지만 이렇게 체험해보거나 볼 수 있는 공예품 같은 게 많아서 좋은 것 같습니다. 여기는 공예품이더라도 불교와 관련된 것들이 조금 더 많아서인지 좀 더 전문적인 공예품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아까 종도 있었고 탕카도 있었고 그리고 불교의 문화에 맞는 그런 불상이나 이런 것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 아무래도 불교 문화가 많이 접해져 있고 불교 문화권이기 때문에 티베트 쪽 자치구니까 샹글릴라가 조금 더 다양한 문화와 관련된 것들을 볼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 것 중에 소가죽 수공예가 있었고 탕카가 있었고 불교 관련 용품들이 있었고 종이 있었는데 저는 탕카랑 종이 사고 싶어요. 제가 먹는 숙소에 도착했습니다. 샹그릴라에 와서 하루 잤고 둘째 날이 시작됐습니다. 오늘은 지금 출발해서 송참민사를 갔다가 푸다처 국가공원을 갈 예정입니다. 송참민사 같은 경우는 작은 포탈라궁이라고 불리는 운남의 라싸, 운남의 포탈라궁 이런 느낌이고요. 푸다처 국가공원은 자연 생태계를 이렇게 볼 수 있는 공원으로 되어 있는 곳이라서 오늘 한 곳은 그 절, 사찰, 또 한 곳은 공원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의 고성은
조용하고 한적한 느낌이 납니다. 아, 좋다. 어제 그 휘황찬란한 불빛과 시끄러운 음악 소리들은 다 사라지고 고요한 아침을 고성에서 맞이하고 있어요. 이 반찬이사는 1679년에 달라이라마 5대 달라이라마의 주도로 건립이 됐는데, 건립의 목적이 이제 티벳의 불교 겔루파의 남하, 남쪽으로의 확장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곳은 운남의 라사라고 불리는 그 정도로 티벳 불교의 모습을 잘 나타내주고 있다고 하는 것 같고요. 이 건축물도 원래 이제 운남은 목조 건축이 유명한데 티벳은 돌이나 흙으로 한 게 유명하거든요. 티벳과 운남의 건축 양식이 섞여 있어서 잘 결합되어 있다고 합니다. 저 왼쪽 하얀 탑 있는 데부터 시작해서 안에서는 촬영을 못하게 하는 곳이 많기 때문에 아마 그 대웅전이나 이런 안 촬영은 못할 거고, 진짜. 하나. 이게 티벳의 8가지 보물이라는 건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법륜. 네, 이렇게 장팔보, 티벳의 8가지 보물에 대해서 봤는데 몇 가지는 읽어도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위로 올라와서 불교 건물들을 좀 보고 있습니다. 방금 법당 하나를 들어갔다 나왔습니다. 여기가 대법당입니다. 밥을 하는 곳인데 여자들은 들어오지 못한다고 써 있고요. 그 중앙에 있는 문이 아니라 이쪽 왼쪽에서, 건물의 왼쪽에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옆에 써 있듯이 안에서는 촬영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또 카메라를 끄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보시면 티벳의 건축 양식인데 춥기 때문에 벽을 상당히 두껍게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보기만 해도 벽만 1m가 넘는 것 같거든요. 이게 티벳의 건축 양식입니다. 저 앞에 저 호수 연못, 그리고 아래 샹그릴라 시내가 보이고 있어요. 옆으로도 이제 건물들이 이어져 있습니다. 옆에 이 건물이 되게 예쁜 것 같아요. 여기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물론 여기도 안에는 촬영이 금지일 거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절 사찰 건물에 들어갔다 왔고, 일단 오늘 아침에 일찍 와서 한 바퀴 돌아보는데
진짜 조용하게 잘 돌았던 것 같아요. 여기 종을 울리게 돼 있어요. 어제 그 고성에서 봤던 그 종. 제문의 신을 모시고 있는 법당에 들어갔다 왔습니다. 열심히 제문저에게 오도록 속으로 기도를 했는데 정말 진심을 담아서, 그래서 제가 여기 돌면서 신기했던 게, 일단 마지막에 바로 방금 이전에 갔던 자라국이라는 데는 이 불상이나 그림이 좀 다르게 생겼어요. 그래서 약간 해외의 그 불교 문화가 들어온 게 아닐까, 혹은 이제 토속 신앙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 라마분들께서 경전을 읊을 때 그 경전을 책이 아니라 그 태블릿을 보고 하십니다. 그런 게 있었고, 라스에서 봤던 포탈라군과 비슷한 티베트풍의 건물 건축 양식을 여기서도 볼 수 있었고, 여기서 볼 수 있었던 게 당연히 그 티베트에서 달라이 라마가 티베트 불교를 남하 확장하기 위해서 이쪽에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작은 포탈라궁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리틀 포탈라궁 손찬 민사를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차 안에서 오다가 좀 잠들어가지고 이 피곤해서 그런 건지 고산이어서 그런 건지 좀 자면서 왔습니다. 푸다처 국립공원 국가공원, 2000년대에 중국에서 최초로 만든 국가공원이라고 합니다. 차를 타고 공원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乘人下一人请进。 정말 이제 중국의 연휴가 끝난 게 느껴집니다. 사람이 별로 없어요. 네, 푸다처 국립공원 입구에서 셔틀버스를 타고 한 10분 정도 왔습니다. 그래서 처음 도착한 곳은 유유보도라고 하고, 이곳을 보고 나서 속도해, 그리고 마지막으로 벽탑해, 비타하이 이렇게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이 원시림을 걷는 느낌의 유유보도를 이제 도착해서 가고 있습니다. 걷는 거리는 한 2km 조금 넘게 걷는다고 해요. 나무 숲이 원시림처럼, 그리고 또 이렇게 잔디처럼 이렇게 이끼가 이렇게 있고, 오른쪽으로는 냇물이 흐르고. 오늘 날이 좀 흐려서 파랗지 않은 게 아쉽긴 한데, 반대로 햇볕이 이렇게 쨍쨍하게 내리쬐지 않으니까 걷기는 좋은 것 같습니다. 밥 먹고 있네. 여기는 아까 앞에는 물에 못 들어가게 돼 있는데 들어가도 된다고 돼 있어서 시원하게 물이 흘러내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날씨가 좀 흐렸는데 보니까 슬슬 아주 약간 비가 내릴랑 말랑 하거든요. 이 고지대의 파란 하늘과 함께하는 자연환경을 좀 보기가 힘든 것 같아서 아쉽습니다. 지나가다가 저 계곡 뒤로 산이 보이는 풍경이 멋있어서, 날씨가 맑았으면 정말 이뻤을 텐데 보기에 좀 아쉽습니다. 앞에 차 타러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보이고 있어요. 우와, 마지막에 물이 이렇게 있네요. 네, 유유보도를 보고 이제 두 번째 수두후 속도호를 보는데,
여기는 이제 길이 좀 기니까 이렇게 자전거나 차로 타고 갈 수 있게 이번 구간은 걸어서 3.3k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속도호, 수두호. 저 물에 보면 작아서 안 보이는데 새들이 떠서 놀고 있어요. 여기가 이제 그런 새들도 많이 모여서 철새들도 많이 모여드는 위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 마우니어가 많이 있고 철새들도 많이 있고 제가 옛날 기억을 뒤돌아보자면 여기 그 다람쥐도 많이 있었어요. 이제 파란 하늘이 조금씩 보이고 있어요. 구름이 좀 걷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暂不要到老鼠展区，配合工作人员完成火焰收缴，并前往指定的区域吸烟。 여기 하늘이 파랗고 구름이 물에 비치는 게 정말 너무 예쁜 것 같습니다. 가짜네. 이씨, 호수 앞에 나무들이 죽어있는 모습이 눈으로 보기는 좋은데 사진으로 찍으니까 그렇게 예쁘게 나오진 않는 것 같아요. 자, 호수 건너로 설산이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비타해를 보러 가려고 이제 차에 타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1km) 걸어가서 아마 이렇게 호수를 보고 다시 돌아오는 그런 길인 것 같습니다. 感谢你的配合。 비타해를 가면서 어느 정도 해발인지 봤는데 3,550m 정도 되고 있어요. 자, 일단 비타하이에 왔는데 저 앞으로 들어가는 길은 막혀 있어서 여기까지만 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구름이 조금 없어져서 하늘은 파랗게 보기는 좋은 것 같아요. 네, 비타하이를 마지막으로 이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을이 되면 철새, 야생화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서 사실 조금 더 후다처 국가공원의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번 후다처 공원은 이 친구가 가지고 있는 매력의 한 반 정도만 볼 수 있지 않았나 싶어요. 날씨도 좀 흐렸고 계절도 사실 이제 꽃이 좀 펴야 되는데 한 4, 5일 전에 눈이 왔다고 하더라고요. 조금 아쉽지만 오늘 오후에 버스를 타고 비례사를 가서 내일 매리설산에 도착하거든요. 매리설산에서 또 좋은 풍경이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다시 즐겁게 여행을 시작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샹그릴라에서 매리설산 비례사 쪽으로 버스 타고 가다가 진샤장, 금사강, 우리나라 말로 금사강이고요. 중국말로 진샤장, 그리고 따완, 이렇게 크게 굴곡지게 흐르는 부분이 있다고 해서 요 근처에 휴게소처럼 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 금사강이라고 그러냐면 찐샤장에서 샤가 모래거든요. 그래서 금빛 모래를 하고 있는 강이라고 해서 금사강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이런 이름 짓는 거 보면은 이름을 참 잘 짓는 것 같아요. 이렇게
모래가 햇빛에 비치거나 그럴 때는 비슷하게 보일 수 있으니까 흙탕물인데 그거를 증샤강이라고 금사강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비례사 프레이라이스에 도착했습니다. 원래 여기 시당 온천이라는 데를 가서 오프로드 차를 타고 밀봉마을로 도착을 하는 거였는데 거기 지금 길을 고치고 있어서 제 생각과 지금 완전히 다른 전개가 벌어지고 있어서 여기구나. 여기 밖에 야경도 볼 수 있어요.